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왔다기보다는 제가 온 거죠. 예. 자, 여러분들, 네, 어제 나름대로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끝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관세 유예 시즌 2, 네, 관세 유예 시즌 2죠. 예, 지금 석 달 동안 유예해 줬는데 이제는 3주로 줄었다. 예, 석 달 뒤에 3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네, 지금 9988을 알아서 눌러주고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9988 감사용. 네. 자, 여러분 대동단결 해가지고 네 9988 예, 저희 육부장 순서의 시그니처 인사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편하게 참 뭐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네, 여러분들의 성원 또 가끔은 질책 이런 것들을 또 힘입어서 제가 용기도 내고 또 정신도 바짝 차리면서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가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길게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잘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뭐 멘붕이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오늘도 편치는 않습니다만 사실 뭐 어떻게 투자하면서 좋은 날만 있겠어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고 좋지 않은 날을 빨리 극복하고 또 좋은 시장과 또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에 좀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오늘부터 방법을 바꿨어. 이게 초반에 그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하고 대답 들으면 또 나가. 그래서 제가 꼼수를 부려서 질문은 이따가 11시부터 받는 걸로 하고 초반에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갈게요. 자, 11시까지는 설명 11시부터는 질문, 응답 요렇게 구분해서 간다. 요렇게 좀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에 남겨주시고요. 근데 뭐 좀 올려주셔도 돼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종목 들어간 질문은 매우 사양. 이거는 그냥 지워버릴 거.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워버릴 거니까 종목명이 들어가지 않는 질문으로다가 아주 섬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육부장 순서는 11시 반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88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지금부터 올려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제약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좀 올려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회차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다듬어져야 된다 또는 약간 유려해져야 된다. 유려라는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단순무식하게 물어본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면 약간 좀 약간 돌려가기식으로다가 질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문장력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계속 요즘 병아리 사진 보여드리면서 저 스스로한테도 다짐을 하는 내용인데 알을 좀 깨자. 지금의 편견과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보던,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게 뭡니까?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수대. 우리가 2021년도 6월 25일 날 찍었던 3316보다
더 큰 지수대를 바라보는 거 아니면 지금 굳이 3100대에서 뭐 도찐객찐하면서 지금 장에서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주식을 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 뭐 그것도 물론 사이클 잘 이용하면 수익이 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바라시는 세상은 저 위에, 그죠? 에베레스트 산 높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뭐 백두산보다 조금 높게 올라왔는데 요 정도 말고 히말라야에 있는 그 몇 개 산 중에 뭐 진짜 한 4천에서 5천 되는 그런 고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개 속이라 보이진 않는데 과연 우리가 저기까지 도달이 될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이거는 우리가 뭐 어디 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 다 모여서 자 으쌰으쌰 해보자. 옛날에 그 1999년도에 그 바이코리아 같은 그런 붐이 좀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누가 이렇게 주창을 할지. 근데 지금 뭐 제가 봐서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그런 걸 하시는 거죠 지금. 5천까지 보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견인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요. 네, 탈각으로 보십시오. 이거 제가 지금 아까 오전 시간에 야 이거 왜 이 모양이지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대표적으로 그 탈각 종목이죠. 탈각 종목. 이거 블랙핑크의 이제 신곡 나온다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 옛날에는 음반 판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공연하고 굿즈로다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음반 대신에. 음반 누가 사나? 음반 그냥 들으면 되지. 뭐 그런 구독도 있지만 주로 공연 가서 보자. 팬데믹도 아니니까 가서 보자랑 가서 이제 막 그 캐릭터 뭐 이런 것들 굿즈들 MD들 나온 거 뭐 하나씩 소장하고 사는 게 지금 유행처럼 됐어요. 뭐 또 다른 거지만 그 뭐 저 중국에 있는 무슨 그 캐릭터 하나도 난리가 나서 뭐 우리나라에서 10배로 암 거래되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또 사랑의 핫쇼핑 뭐 이런 것들도 인기를 얻으면서 10,000원짜리가 뭐 10만 원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이면서 캐릭터라든가 IP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즉 굿즈라는 것도 제가 엊그저께 설명드릴 때 그 주말에 블랙핑크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회당 거의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매출이 나와요. 그 회당 그렇게 봅니다. 한 4만 명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보는 그 공연료라고 할까요? 티켓 값이 보통 뭐 싸도 한 10몇만 원 할 것 같고 비싸면 한 20만 원대 이 정도 나오니까 4만 명이 만약 20만 원이면 80억이죠. 그런 정도 셈법이 되는데 그 중에 또 포함이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25% 정도 되는 굿즈가 팔린다는 거예요. 지난번 토요일날 공연에서 약 19억 정도가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티켓 가격의 25% 정도만큼의 굿즈가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굿즈가 와서 뭐 야광봉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흔들고 무슨 그 인형 사고 뭐 티셔츠 사고 이런 것들만 해도 이번에 대충 보면 약 100억 매출 나온 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관련해서 보면 굿즈 매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그래서 YG 플러스 3일 전에 전략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마이너스 나길래 왜 마이너스가 나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 아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6%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또 좋은 탄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재탄생되고 있다.
YG 플러스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9천 아까 460원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분봉이 잠깐 아침에 마이너스 났었다. 예. 잘 가는 종목들이 보통 이제 전날 얘도 올랐었으니까요. 아침에는 살짝 뭐 전체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죠.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아침에 잠깐 안 갈 것처럼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랬다가 지금 또 한 1시간 지나가면서 플러스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보면은 네, 강세장의 특징은 뭡니까? 전강 후약이죠. 전약 후강. 전반부엔 좀 약하다가 후반부에 강해지는 이런 이제 흐름들. 뭐 이건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전날 많이 올랐지라고 해서 초반에 한 30분 1시간은 조금 대면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한 10시쯤 돼서부터는 또 이제 갈 종목들 지원하게 뽑아주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 자, 오늘 그런 흐름으로 다시 이어지는 두 번째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주 유예를 받으면서 제가 어저께 시장을 아침에 조망하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바닥을 쳤던 4월 9일 날이 바로 트럼프가 90일 동안 유예를 해준 날이다. 90일. 근데 어저께 유예를 추가로 약 3주 정도 받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단순무식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연장은 없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가봐야 돼요. 또 뭐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어제 밤 버전으로는 더 연장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3주가 연장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아주 단순무식하게 생각을 해본 결과 이달 말까지 그냥 움직이는 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 뭐 계속 개인들께서 지금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생각하고 인버스 곧버스 친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자 기사 보면은 외국인 중에도 이제 인버스 곧버스 사는 뭐 세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뭐 외국인은 이제 사는 거고 개인들은 2,500대부터 쭉 거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자, 지금 어쨌든 시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버스 곧버스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까 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제 되게 셌죠. 뭐가 셌어요? 여러 가지 셌습니다만, 뭐 제가 봐서는 이거 동양철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아까 한 5%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던데 지금 보세요. 양봉 붙었죠. 아까 최대 마이너스 7%까지 나오다가 지금 양봉 붙으면서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애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번 짧아요. 이게 뭐 몇 달 동안 이제 숙제도 아니고 3주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 안 할 도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봐서는 거의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쪽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동양철관이든 아니면 다른 뭐 스틸류든 참여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아마 조금 쉬었다가도 흐름들이 다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저에게는 좀 그런 시각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의 그 6부장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오신 여러분, 방금 사실은 원래 제 앞선 순서에 뭐 매일 그 해주시는 우리 대표님이 뭐 구름 관중을 몰고 계시다가 오늘 단독으로 딴 데서 지금 혼자 뭘 하고 계셔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열어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제가 한 600명 정도로 받게 될 것 같은데 한 100명 이상은 키워보겠다, 이런 욕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20명까지 올라와서
예, 기본은 채웠고요. 1000명까지 만약 채운다고 하면 예, 오늘 시장에 상관없이 예, 제가 글쎄 살아있음에 감사드려야 될까요? 예. 저 스스로에게 고맙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고맙고 이렇게 또 시간 내가지고 일부러 10시라는 시간에 와서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서 오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멘트 한번 나오면은 9988 한 번씩 쳐야지. 아유, 예, 그래요. 예, 와서 들으러 왔습니다. 9988로 응원할게요. 이렇게. 예. 자, 여러분들 듣다가도 감동 코드가 느껴지시면 네, 9988로 응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뭐 최근에 뭐 좋았다고 안 좋았다가도 또 도움이 됐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참 저도 좀 익사이팅하게 요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딱 하나 기댈 건 사실 여러분들의 그 무언의 성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응원할게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예. 10,000원씩 저기 뭐야 그거 뭐죠? 뭐 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응원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릴 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그럴 생각도 없고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이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실 때 그냥 어쩌다가 예, 받을 수 있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진짜로 보내주시면 우리 이제 스태프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죠. 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자, 아까 제가 방금 YG 플러스 말씀드렸더니 YG 플러스가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장표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려도 1시간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도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YG 플러스만 하나 매매해도 그냥 끝이에요. 오늘은 예.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6%대까지 올라갔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8,000원이었거든요. 엊그저께. 근데 어제 큰 상승 나오면서 일단 일가를 만들었고 제가 요즘에 제일 꽂혀있는 수급의 전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이 기업이죠. 예. 아주 돈 냄새는 너무 잘 맡았어. 야, 오늘 YG 플러스 한번 볼까요? 연기금 어제 그제 이틀 들어왔죠. 근데 꾸준히 들어왔어요. 간헐적으로.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모펀드가 지금 거의 거르지 않고 어제는 무려 40만 주나 들어왔는데 그 덕분에 어쨌든 기관에 지금 집중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계속 털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은 또 샀고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들만 털리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관 쪽에서 특히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도 어제 제일 많이. 이런 종목을 오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YG 플러스 하나만 해도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밥값은 했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인들이 맞아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어쨌든 되게 강세를 띠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자, 이런 말씀 좀 페이지 건너뛰어가지고 멀리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이슈로는 폭염하고 구리 얘기 드렸습니다. 폭염은 어제 그 공사장 처음 출근한 뭐 다른 나라 사람이던데 젊은 청년이 그냥 앉아서 죽었대요. 예,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 첫 출근했는데 경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온열 환자가 1,000명이 넘어서 작년보다 2배 늘었다. 지금 그런 얘기들. 어제 파주나 광명에는 온도계가 40도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폭염주의 이슈는 어쨌든 8월 말까지는 갑니다. 지금 봐서는 어제 저녁에 뭐 비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비 온 다음에 더우면 훨씬 습하고 덥죠. 예, 오늘 뭐 물론 이런 종목들이 다 센 건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남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게 그냥 뭐 더우니까 빈과 사 먹자, 맥주 사 먹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이제 이게 슬슬 올라가면서 어저께 이제 전력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그 전력 수요가 어제 93.4기가와트가 나와서 7월 달 들어서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지금 적어도 한 달 반 더 피크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스마트 그리드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끄집어낸 게 구리다. 아직 이게 매겨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달 정도 말이나 8월 1일 날 그 관세 시작한다고 할 때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산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저께 밤새 구리 선물이 10%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리 관련해서 좀 이슈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이구산업 같은 거 아침부터 뭐 10몇 프로 올라갔고, 풍산 지금 한 4, 5%대 안정적인 움직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듣고 계신데 거 보세요. 제가 아까 가격대 오늘 정해드린 종목이 있었죠. 예. 어제 슬픔을 많이 안겨줬지만 165대 정도에서 17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오늘은 요 500원짜리라도 한번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오신 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 어제 제가 멘붕이 왔던 킵스파마라고,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어제 진짜 제 주식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 찍고 10몇 프로 빠지고 그렇게 끝나는 종목이 있다는 걸 어제 몸소 체험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멘붕이 왔었는데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증권시장이 하나의 뭐 팩트죠. 뭐 그런 시장이라는 게 뭐 내내 없을 줄 알았어, 뭐 이것도 아니고 제가 그 상황에 닥친 게 너무 놀랬다는 거죠. 뭐. 자, 어쨌든 오늘은 조금 추스리고 있다. 근데 아침에 잠깐 마이너스도 났지만 보합권까지는 올라올 것이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오늘 여러 번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불의로 어제 아침에 전략주로 말씀드려서 좀 혹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뭐 저도 살아가는 게 막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저 인간이 나쁜 놈이야, 없어져야 돼, 이렇게 욕을 먹거든요. 욕을 안 하겠어요. 욕을 먹죠. 근데 제가 살아가는 게 뭐 어젠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의 교통부 장관이 어제 자살을 했는지 살해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푸틴한테 해임을 당하는 시점에 발견이 됐는데 차에서 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자살이라고 어쨌든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왜 한 2, 3주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왜 러시아 쪽에 드론을 숨겨갖고 들어와서 그 비싼 비행기 있는 근처에서 날려가지고서 엄청나게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드론으로. 그래서 뭐 드론 정말 뭐 몇 억치 가지고서 뭐 한 1조인가 뭐 2조인가를 박살냈다 이래갖고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문책당에서 해고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각들이 어저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실감이 대단해서 그런 뭐 상황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상황들 비슷한 것들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뭐 열심히 소개를 드렸지만 피치 않게 바람하고는 아주 180도 다르게 반대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뭐 따라하신 분들이 피해를 얻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진짜 제가 막 내가 왜 하필 저 종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여러분들 듣고 따라하신 분들한테 막 어려움을 드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어제 그래서 피곤했는데 피곤해서 한 2시간 잤는데 그 이상은 못 자겠더라고요. 또 일어나가지고 쾌행한 상태에서 자료 만들고 또 왔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이 업을 그만두면 좀 편안하게 잘진 모르겠지만 좋아도 안 좋아도 그런 기분에 또 좌우되면서 많이 왔다 갔다리 하는데, 어제 느낀 건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겸손하자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면서, 어제 그 뭐 상칠 것처럼 난리 쳤을 때는 초반에 엄청 좋았다가 슬슬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서 그냥 당해버렸는데,
하여튼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예. 엄청나게 좋았던 애들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 엄청난 또 반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흐름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 자,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힘차게 한번 또 진군해 보겠습니다. 자, 폭염 이슈나 구리 이슈 지금 오늘 이슈로 말씀드렸고, 제가 요것도 오늘이나 어제장을 보면서 이게 혼자 막 주장은 물론 하는 거죠. 야, 이쪽보단 이쪽이 나아요. 이렇게 주장은 할 수가 있는데, 어제 보면서 이게 결국은 삽바 싸움을 하고 있다. 얘네들 쪽도 강할 수 있고 얘네 쪽도 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명료하게 그냥 이쪽입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방점을 두고 이렇게 보고 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더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게 투자하시는 데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 진짜 여기도 건드리고 저기도 건드리고 시장의 돈들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으로 매몰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는 게 다 버무려져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저께 셌던 거 보면 이제 알래스카, 이게 이제 관세 이슈 아닙니까? 증권주, 시장이 어쨌든 좋아진다 이런 거, 정부에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대신에 증권 띄워줄게. 아니 이게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흔히 말해서 정부의 어떤 이런 언행, 이런 말잔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적잖게 올랐는데, 이번에 사실 상법이나 이런 거 하면서 추진하는 거 중에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거 하나가 증권시장에서 장난치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삼진 아웃,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전하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야,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큰 작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짠챙이는 또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전을 하든 뭘 하든 많은 분들에게 느껴지는 건 어쨌든 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정책적인 의지가 마치 임기 안에 적어도 5천여 원을 바라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을 하다 보니까 증권주가 올라가는데, 사실 그 증권주가 이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정책이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것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형이나 부국 대신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어떤 거는 50%가 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소각하면 바로 이제 더블 가치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50%를 갖고 있는 자사주가 있는데 없애버려. 만약 법이 그렇게 강제화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없애면은 그만 갑자기 있는 주식이 반이 날아가니 나머지 있는 주식의 가치가 더블이 되는 게 원래 인지상정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제 시각에서 흐름들이 좀 강하게 또 증권주를 말아 올리는 그런 현상들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죽박죽 돼 있지만 따져보면 그렇고요. 아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마이너스지만 이따 또 플러스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까 이제 동양철관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어제 이제 급상승 나왔던 거, 제가 이 시간에 별로 안 올랐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미트박스라고, 어제 이거 이 시간에 이것도 이제 소고기 원령 해제와 관련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안 들어주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이거 장중에 20몇 %까지 올라갔었어요. 후반에 18%로 이것도 세게 끝난 거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가 상당히 났었는데 또 거기서 한 지금 700~800원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그러니까 소고기 이슈, 물론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 섹터긴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주요 사업의 수출에 있어서의 관세 이슈 같은 것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뭔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을 내어주고 뼈를 지키는 그런 정도의 흐름들을
뭔가는 제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상호관세 15 맞는 거에서 뭐 후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는 들어줄 거라는 거죠. 뭐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하고, 엔터미디어는 이제 관세 무관 섹터다. 얘네들은 어차피 뭐 가서 공연한다고 뭐 관세로다가 엄청 때려 맞을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 가수가 우리나라 왔는데 뭐 관세를 너무 맞아서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세 풀이. 그리고 이제 증권이나 은행주 어제 강했는데 내수업종이잖아요. 대부분 뭐 미국 일부 뭐 해외 사무소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부분이 국내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내수 산업 위주의 종목들은 큰 타격이 없는 거죠. 관세를 뭐 얼마나 맞든지 상관없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흐름들이 강하게 나온 거고, 일부 화장품의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화장품주도 강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신규주들도 요새 강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그 뉴엔AI랑 사이닉 솔루션 같은 거 지금 최근에 아주 상장한 따끈따끈한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조용해. 네. 지금 설명 그냥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리고 이따 11시까지는 제가 내용 끝내고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에 정성껏 답을 드릴 거니까 질문 미리 좀 올려놓으세요. 예, 질문 좀 미리 좀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질문을 받기 귀찮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답이 있으면 그런 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정교하게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 질문을 심사하거나 이러겠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마음 편하게 하시고 질문 뭐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못할 레벨이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다만 제가 상식적 플러스 약간의 전문적인 시각에서의 관점에서의 대답을 원하시는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답을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 좀 올려주셔요.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의 연장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지금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냐 뭐 이거냐 이런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상법, 넥스트 상법이죠. 상법 다음에 뭐 할 건데라는 개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된 거잖아요. 자사주, 또 배당 이런 걸로 된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시점이 우리가 뭐 뭉개서 얘기를 안 한 거지만 관세 이슈가 다시 이제 뭐 세 달 유예 이후에 이제 오늘부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어쨌든 3주 정도 유예를 받으면서 그대로인데 지금은 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낮출 수도 있어, 이렇게 트럼프가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할 거냐. 우리 그냥 보편관세 10에다가 상호관세 15 맞아가지고 25 기본으로 맞으면 뭐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냐, 딴 나라도 비슷하니까 그냥 뭉개고 가자 이러고서 민기적 될 거냐, 아니면 우리 어떻게든 20 안쪽으로 줄여 이래가지고 뭐 15를 뭐 한 9 정도로 이렇게 낮추게끔 뭐 제한을 이리저리 해보자 이렇게 할 거냐. 지금 엄청나게 뭐 머리들 굴리면서 이것저것 제한을 할 것들을 꾸리겠죠. 그래서 급하면 진짜 뭐 7월 한 20 며칠쯤에 대통령이라도 빨리 가서 뭐 트럼프 한번 만나서라도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오늘 방위비 얘기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또 방위비, 한국은 잘 사는데 방위비가 너무 조금이다. 이제 뭐 유럽 수준으로 5% 늘리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70조를 더 방위비로 써야 되거든요. 70조. 이거를 그냥 트럼프가 뭐 다 가져가겠다는 식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방산을 통해서, 오늘 방산주가 센 게 결국은 5%급으로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자기네들 이제 빠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달라는 얘기인지 조금 이제 이중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체 방산을 해라라는 얘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할 일이 많은데 너네한 근데 수치도 틀렸어요. 뭐 우리나라 지금 와 있는 뭐 주한미군이 28,000명 수준이라고 거기 돼 있는데 뭐 45,000명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뭐 방위비가 너무 나간다고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제가 봐서 방위비도 좀 더 주긴 줄 것 같고요. 뭐 유럽도 이번에 계기다가 5%로 장기 그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뭐 시점은 조금 먼 미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사실 트럼프 임기만 벗어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보다 더 지독한 사람 나오기도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10년 뒤에 5%로 올릴게 이렇게 약속한 게 꼭 지켜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급에 속하는 합의가 나와야 뭐 이걸 관세랑 엮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은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또 합의가 나오게 된다는 걸 전제로 보니까 이제 방산주가 또 기대값이 커지는 거죠. 몇 년 동안은 적어도 우리도 좀 신용은 해야 되니까 방산주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강하게 오늘 움직이는 것도 뭐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드렸고요. 제가 이체전지는 지금 질문이 올라오니까 사실 매일 질문 주세요 그럴 때 이체전지 안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없고 그때마다 답을 드리는 게 그렇거든요.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바닥권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꼼수예요. 얘기 드리는 정수가. 오늘이 바닥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닥이든가요? 바닥은 이미 2, 3년 전부터 바닥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바닥이 아니었잖아요. 뭐 7, 80%, 85%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도 바닥이냐고 계속 물어봐. 제 생각엔 지금은 바닥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바닥권이란 그 권자 하나가 되게 요상한 겁니다. 지금부터 10% 빠져도 내가 바닥권이라고 얘기했지 뭐 이제 바닥 딱 찍었어 이렇게 얘기했냐? 이러고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봐서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나름이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섹터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올라가는 날도 있잖아요. 뭐 이게 맨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올라가는 날도 있고 하니까 바닥권이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무조건 물 타가지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웬만한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진 않죠. 냉정하게 보면 바닥치고 올라가냐, 패턴이 바뀌었냐, 추세가 바뀌었냐 이런 종목 물론 뭐 2차 전지 중에 한두 개쯤은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을 감안해서 보면은 아직은 아니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봐선 빠지는 이제 그 폭이나 이런 게 그냥 막 빠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닥 인접이 근접이거나 이제는 뭐 조금만 뭐 도화선이 있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2차 배터리에 대한 뭐 그 산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결국 지금 한계 기업성으로 몰리는 그 기업 실적들이 막 하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 없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 구하려고도 하다 보니 뭐 증자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나라에서 도와주면서 어쨌든 연명하게만 만들어도 주가는 지금보다 올라가겠죠. 근데 그 정부에서 어쨌든 일성으로 그 공약 시점에서 얘기했던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뭐 전략산업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멀지 않은 시대에 아마 새로운 로드맵으로 표시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맞아요. 근데 지금 얘가 제일 주도주로 가느냐? 저는 여기 이렇게 소외주 맥락에서 분명히 3,200~300을 뚫고 올라가서 3,500세대를 열 때 저는 지금도 생각은 똑같아요. 이쪽이 더 수익률이 높을까 이쪽이 더 높을까 보면 이쪽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해요. 하지만 어제 이제 오늘 흐름 보니까 뭐 방산주라고
후졌다는 표현이 아니고 진짜 상대적인 그 밸런스의 어떤 그 변동성의 차이를 두고 말씀드린 건데 여전히 이쪽도 추종하시거나 아직 좋아하시라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처럼 뭐 트럼프의 방위비 이슈가 나오면 뭐 아까 LIG 넥슨 같은 게 막 6, 7% 올라가고 그러는 게 장난 아니죠. 사실 그 무거운 애들이 그 정도만큼 올라가지고 이런 건 뭐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해서 지수를 뭐 논하고 그럴 때 사실 검은 고양이 뭐 흰 고양이 뭐가 중요한데 뭐 그거잖아요. 솔직히 얼룩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이런 뭐 속설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요거 보죠. 미국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 보면 소고기 아닙니까? 아까 미트박스 마이너스 나다가도 플러스 나는 게 결국은 이런 좀 들어줄 거다 이런 거죠.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 자, 디지털 규제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로 내밀 거 뭐겠어요? 원전, 조선, 방위비 분담금 확대, 알래스카 LNG 참여, 뭐 원유가스 더 사줄게 이런 거 정도에서 뭐 협상들이 좀 맺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고 자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넥스트 상법 이슈가 이제 또 하나 나온 거잖아요. 이게 상법 개정 하나 하고 한동안 쉴 줄 알았더니 의외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뭐 빨리 후속으로다가 또 하자 이래가지고 자사주 의무 소각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집중 투표제 뭐 한 9월달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제 밀어붙인다 이러니까 이 상법 개정 이후에 좀 흐려지나 싶었던 이 분위기가 갑자기 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현상들이 나왔느냐? 이거 어저께 제가 이거 소개드렸던 요 페이지인데 자사주 소각 이제 이행 속도 낸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상장사 7곳이 자사주 비중이 40%가 넘는다. 근데 이런 애들이 오늘 다 센 거거든요. 메커스도 아까 15% 올라가던데 뭐 부국증권 거의 이틀상 아닌가요? 신용증권도 세고 이런 것들이 인포바인도 아까 보니까 16% 올라가던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목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고민 안 해요. 그래 이거 자사주고 하게 되면 어차피 3, 40%에서 50%씩 갖고 있는 애들은 뭐 그 밸류가 그렇게 막 더블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인 거죠. 어쨌든 추진한다는데 그거대로 보면 고민의 여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게 뭐 될까 말까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된다. 확신패다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롯데지주 같은 것도 지주회사 중에 32% 정도 자사주 갖고 있거든요. 오늘 15% 올라가는데 강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라고 해야 될까 저라고 해야 될까 뭐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많은 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정부 진짜 그야말로 뭐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는 말 그대로 응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딱 맞는 말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며 고민을 왜 하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추진해버리면 지금 3, 40%, 50%씩 갖고 있는 애들 다 매각하면 갑자기 기업 가치가 60%에서 한 100%씩 올라가는데 이걸 어쩌면 좋지? 이런 게 지금 투영되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군가 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신영증권 53%, 인포바인 51%, 일성 IS 48%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애들 흐름이 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업종별로 봐서 여기 식품 쪽에서 샘표가 29% 갖고 있다. 뭐 화장품 코리아나가 24%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자사주 10%가 넘는 지주사 중에 뭐 TY홀딩스도 있고 대웅도 SK도 어제 오늘 좋잖아요. 두산도 좋고 노르홀딩스가 들어올랐다고 아까 이게 누군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올리니까 바로 노르홀딩스 거의 보합에서 한 16% 순간적으로 그냥 막 올라가던데 하여튼 그런 흐름들이 막 나와요. 흐름들이 막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법 개정 이후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다가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를 끄집어내 가지고 엄청나게 땡기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 지주가 굉장히 센데, 자, 지주회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 제일 높은 게 롯데 지주야. 그러니까 이거 고민 없이 이걸로다가 몰려가는 거죠. 그냥 이게 최고다. 예. 이게 최고야.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 계획이 없다. 근데 부국증권은 또 소각 계획이 없다. 이건 지금 그냥 자발적으로 소각 계획이 없는 건데, 법이 만들어져서 일정 기간 유예를 주겠지만 그거 안쪽으로는 소각해야 되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뭐 발빠른 기업들 몇 개는 막 뭐 대주주한테 팔아버리고 뭐 시장에 빨리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만, 뭐 그럼 또 주가가 이제 망가지는 결과가 나오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40~50% 있는 애들은 방법은 소각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상장, 여기 지금 테크웨어처럼 상패를 추진하든지 아예 이참에 그냥 우리 벗어나련다, 이 제도권에서. 뭐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죠. 얼마 전에 뭐 일부 신성통상인가 그런 기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자, 지금 매커스 27%네요. 아까 자사주 40% 넘는 기업 7개 중에 하나가 매커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인포바인도 지금 22%. 시장이 지금 완전히 자사주 소각 이슈에 꽂혔어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지금 뭐 없고요. 지금 완전히 자사주 소각. 이런 쪽으로 좀 몰려 있는 거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뭐 포커스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를 섹터별로 좀 정해보면 2분기 실적 잘 나올 애들 있고, 상법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게 이제 금융주랑 지주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세 협상은 LNG랑 소고기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풀리게 되면 지역화폐 관련주나 음식료, 뭐 편의점, 또 AI 정책은 네카오랑 뭐 AI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 또 이제 별도의 정책 테마는 스테이블 코인, 북극 항로, STO, 저출생 이런 것들에 또 꽂혀 있죠. 자,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따른 건 스테이블 코인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 7월 말에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뭐겠어요. 결국은 남북 협력이 이게 또 먼 얘기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또 코드가 맞는 분야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알래스카 LNG, 뭐 조선주 이런 것들 좀 흐름이 나오겠고요. 또 중국 무비자 관광 허용이 뭐 3분기부터라 그랬는데 아직 허용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어쨌든 카지노, 여행, 뭐 미용, 의료 쪽, 관세 무풍지대, 오늘 YG 플러스로 대표되는 뭐 엔터, 조선, 방산, 원전.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은 어차피 우리가 뭐 가격을 녹여갖고서 관세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해도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주라든가 이런 거야 뭐 내수주고, 게임주 이런 것도 뭐 미국에다가 게임으로 우리가 뭐 크게 어필할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 섹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가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달 말까지 뭘 연장을 했는데, 제가 봐선 결국은 뭐 1대1 미팅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구리는 50% 부과한다. 의약품이나 반도체도 이달 말쯤에 결정하겠다. 의약품은 지금 200%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와서 생산할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유예가 좀 한 1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어제부터 해서 한 4일 정도 열리는데 200억 달러 이상 판매될 거고, 결국 또 화장품 이슈겠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은근히 3천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선물 인버스를 조금씩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근 일주일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막 사는데 글쎄요 이거 보고 이제 또 버티시려고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죠. 외국인도 이제 가세가 되니까 이제는 곧버스 인버스로 견디는 게 맞아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그냥 정말 뭐 그동안 산 외국인들의 현선물 금액을 감안해 봤을 때 일주일 동안 인버스 2X를 270억 샀다라는 게 정말 뭐 신호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대세적으로 이쪽으로 몰아갔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의도 터지면 수익을 볼 거라며 저거 외국인들이 선도적으로 조금 산 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끝났어. 인버스 곧버스로 사가지고 버티고 있는 내 자신을 칭찬해.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지금 훨씬 더 강하게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 진짜 버티실 거면 뭐 진짜 끝까지 뭐 3,500이 가든 4,000이 가든 버티신 다음에 그 어느 순간에 뭐 거기서 반토막도 날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얘기일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인포바인 거의 상한가 흐름이네요. 28%. 예. 나 무진장 세네요. 엄청 세다. 롯데지주도 한 13에서 15, 메커스 28%, 예. SK 한 6%, 예. 미래에셋증권 7%. 네.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건홀딩스가 51% 갖고 있어요. 걔도 올라가겠네. 그럼 볼까요? 그 올라갔나? 뭐 얘는 반응은 좀 생각보다 차분한데 왜 이렇게밖에 반응이 없지? 51%가 갖고 있으면 이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뭐 곡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YG 플러스 윗골이 거의 없는 뭉툭함 7.8%. 아까 순간적으로 8.2%까지 달린다 달려. YG 플러스의 날이다. 팩트를 모르겠어요. 뭐 어느 순간은 그렇게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1% 갖고 있는 기업이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겠죠. 뭐 그래도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일부 뭐 옛날 자료를 가지고 올리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얘가 2,000원부터 지금 5,000원까지 단박에 오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림인데 자사주 보유율에 대해서는 약간 정확치 않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 자 일성 IS도 지금 18% 올라가는데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전부 그 자사주 40% 이상 있는 7인방 포함해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세게 올라가는 거 맞는 것 같네요.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애들이 워낙 재미있게 올라갈 애들이 많고 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맞아요. 올라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누가 톡 건드려야지. 그 왜 옛날에 그 돌아가신 현철 가수님의 봉선화 연정인가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자 코리아나 지금 올라가잖아. 코리아나가 아까 화장주 중에서 제일 화장품주 중에서 많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코리아나 올라가잖아요. 지금 쭉 올라가는데 분봉이 이제만 올라간 거야.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까지 또 안 올라갔었어요. 보셨어요? 방금 설명드릴 때 화장품 쪽에서 코리아나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 그거 얘기 드린 게 몇 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안 올라갔다고요. 근데 지금 2분 전부터 봉이 갑자기 올라가서 시장이 지금 이런 식이라니까. 막 어디서 뭐 이거래라고 하는 순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아까 그러면 뭐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샘표도 좀 갖고 있다는데 샘표도 12% 올랐다야. 그죠? 아까 그 자료 같은 것들 보고
야, 뭐 어떤 섹터에서는 샘표가 이제 음식료에서는 제일 많이 갖고 있다더라. 24.5%인가? 예, 그러니까 막 12% 올라가. 예,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야, 지금 뭐 한마디로 자사주, 이게 뭐 다 거의 다 공개가 됐겠습니다만,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찾기 좀 새마을 운동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시장이. 예, 진짜로. 자사주 많이 있는 애 누구 뭐 아직 안 밝혀진 애 없어? 그냥 가뿐하게 올려버릴게 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흐름이. 아, 예. 남성 합창단에 함께하면 아직 남성 합창단을 뭘 하고 계신가 보죠. 예. 저는 뭐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다른 그 코너에서도 목소리 관련된 사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근데 예전만큼 이렇게 막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 제가 뭐 종교에 대해서 편향이 없으시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몇 년째 예, 십수년째 그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있죠. 예, 주일날 그런 거 정도만 하고 있고 뭐 제가 예, 어디 가서 옛날에 보면은 뭐 제가 그 일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예, 그 대학에 가곡제 있어갖고 나갔는데 거기 심사하시는 교수님이 아니 가곡을 부르는데 성악 발성이 아니고 가요 발성이라며 예, 소리는 좋은데 배우지 않고 이제 가곡을 부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높은 점수는 못 받았는데 예. 아니 옛날부터 뭐 예. 목소리는 어디 가서 꿀리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인포바인 상같네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은 뭐 온통 예, 지금 오늘 제 주제에서도 상법 후속 입법 속도전 가는 말이 더 간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뭐 자사주 많은 기업 찾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셈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가 50%야.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있는 나머지 50% 남아있는 애 가치가 2배 올라간다? 그럼 2배만큼 올린다. 이게 그냥 단무지 전략이에요. 예, 만약 25%가 있어. 25%를 소각하게 돼서 75%가 남게 되면 25%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아니죠. 33%가 올라가는 거죠. 예. 25%가 녹는 대신에 있는 것들한테는 33% 정도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4개가 3개로 준 거니까 물론 25라고 생각하셔도 뭐 충분한데 그러니까 제 느낌은 한 30%쯤 뭐 업사이드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갖고 보면은 그 정도만큼 올리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조금 오버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탄력을 붙으면 뭐 그 이상으로 가끔 올리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뭐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다가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상법일 때도 지주회사나 금융주 움직였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대동단결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야라고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자, 폭염 이슈도 뭐 얼마나 더울지에 따라서 그렇고 자 오늘 오늘 리포트로 말씀드린 게 NHN KCP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자격이 있다 이런 리포트였고 JLK도 일본 쪽으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S&T부 모티브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 이런 얘기와 함께 리포트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렇게 일단은 매듭을 짓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11시부터 11시 반 정도 흐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이 최대치인지 모르겠지만 925명 몇 분 더 오시면 1000명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들 호응을 해주시고 또 오셔서 이 시간 아까보다 뭐 저도 그러네요. 아까 600명 안 됐었는데 900명이 넘었으니 이 1시간 동안에 지금 50% 관중이 증가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의 감사한 성원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 그러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사주 좀 있는데 아직 뭐 한싹 같은 거 저거 어저께 안 올랐던 것 같은데 한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주죠. 저거 갑자기 또 조금 반응이 나오네. 저거 한싹. 한싹이 트럼프 1기 때도 그 나름대로 그 LNG 관련해서 프로젝트 한 8천만 달러 이력이 있는 회사라 LNG 프로젝트 쪽에 또 하나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에어레인 같은 거 왜 기체 분리막 관련주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일 수가 있죠. 뭐 지금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갖다 붙이면 뭐라도 갖다 붙이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한싹이 어제 안 움직였는데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에어레인 같은 것도 사실 지난번에 꽤 움직였던 앤데 오늘은 좀 착하지만 원래 이거 그 LNG 프로젝트 쪽으로 해서 기체 분리막은 뭐 세계에서 7개밖에 없고 국내 유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분리막을 거쳐야지 쓸 수 있는 LNG가 된대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소화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하고서 올려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증권주에 대한 시각을 물어보셨는데 증권주가 어찌됐든 뭐 거의 무료 뭐 수수료다 이래도 어찌됐든 지금 거의 뭐 신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신용 이자라든가 뭐 담보대출 이자 이런 걸로도 충분히 뭐 기업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증권주가 일단 오늘 올라가는 게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늘어나면서 이제 큰 단위의 증권주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부류는 이제 자사주가 많은 증권주가 세게 올라가는 거. 지금 약간 이제 구분을 해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고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증권주는 날아갈 수밖에 없죠.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봐선 뭐 매일 아침에 짧은 조정 이후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 SK증권 한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아예 조금 부실화된 증권사 말고 중견급이나 자사주까지 조금 있다 이런 기업들은 제 생각에는 더 갈 것 같아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흐름이고 특히 이제 뭐 기업 맨날 얘기할 때 보면 뭐 튼튼하다 그래도 좀 이미지 좋다 이러면 신영증권 얘기 많이 하는데 신영도 어쨌든 자사주 비율이 높으니까요. 근데 가격이 생각해보시니까 16만 원에 신영증권 사기가 아무래도 좀 깨름직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게 10만 원부터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올라갈 룸이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다 없앤다고 딱 감안해보면 20만 원 가야 되는 그림이에요. 가야 되는 숙제가 있죠. 50%쯤 있는 자사주를 결국은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강제로 소각을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일정이 잡히게 돼 있으면 가격이 당연히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시각이 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보면은 아까 오전에 한때보다 조금 더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전야구, 그러니까 강세장의 특별함이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날 많이 올랐으니까 아침에는 좀 주춤되거나 이제 안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가던 대로 또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방향성을 타진하면서 후장에 강해지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봐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수급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야 근데 이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약간 포모가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5천억이나 사요. 오르는 날 보통 파시는데 이게 이제 뭐 정부의 그런 이제 의지를 판단해 봤을 때 야 이제 더 미루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진짜 이제 3,100이 넘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지 개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와는 영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진 않는데 이제 올라갈 때마다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빠져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드디어 이제 포모가 좀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보통 하지 않는 전례였는데 그마저도 좀 흐름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국내 갖고서는 안 되겠죠. 예, 국내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뭐 취임하자마자 체코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처럼 어차피 원전은 지금 국내는 좁아요. 예, 이번에 11차 계획이라고 해도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개에다가 SMR 하나 짓는 정도거든요. 앞으로 10몇 년 사이에 뭐 그거 가지고서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결국은 뭐 이번에 체코 따냈지만 카자흐스탄이든 뭐 다른 나라고 여러 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미국하고 조인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하는 거. 또 자체로 미국도 엄청나게 뭐 200기 이상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 걔네들만의 능력으로 못 하니까 우리가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제가 봐도 충분히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온 궤적이 꽤 있으니까 쉬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아주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리한 르네상스에는 부합이 되는 섹터니까 어느 정도는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이제 짜잘한 게 어느 때는 더 많이 잘 가겠지만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 현대건설 이 정도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재진입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고 2차 전지 글쎄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제일 유명했던 게 에코프로니까 네. 에코프로를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아직 긴가민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코프로 물론 지금보다도 훨씬 윗가격에서 내려왔는데 이거 아직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대충 제가 그려봐도 근데 지금 약간 미세하지만 어쨌든 이거의 박스권 요 흐름에 상당 부분 근처예요. 근데 이걸 좀 돌파할 거냐? 지금 냉정하게 보면 최바닥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37,000원의 최바닥은 5월 27일 날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속 빠진다느니 뭐니 뭐 다른 어떤 종목을 가지고 신저점이 경신된다고 지금 생각하시겠지만 에코프로만 보면 신저점 경신은 아니잖아요. 바닥을 친 거지.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잖아요. 5월 23일 날 26만 원대가 있고 지금 엊그저께 뭐 실적 잘 나왔을 때 잠깐 33만 원까지 갔다가 30만 원일 뿐이지 얘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가 계속 안 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 과거 2, 3년 전보다 무진장 빠진 걸 기초로 보면 여전히 안 된 건 맞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찍었던 완전 저점보단 높은 거 아니냐. 그럼 이걸 가지고 바닥 탈출이 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틀린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 워낙 그냥 위에서 많이 내렸으니 요렇게 올라봐야 세 발의 피다 이런 느낌이지만 솔직히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하다못해 그 소외됐던 어떤 섹터도 바닥은 뭐 하다못해 4월 초에 친 게 제일 바닥일 테고 이렇게 뭐 5월 중하순 정도의 친바닥 기준으로 가격이 그 이상 손상이 돼 있지는 않죠. 냉정하게 보면. 예, 이게 고점에서 많이 내렸어요랑 바닥을 또 경신하고 있어요랑은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진짜 뭐 지금 이게 완전히 안 된 거냐라고 보면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고 약간 다른 것들보다 좀 감도가 아직 떨어진다 뿐이지 적어도 신저점을 경신한 건 아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 관련주가 전 뭘 얘기하시는 건지 퍼뜩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거죠. 뭐 교육은 지금 프리미엄 교육 아닌가요? 애들이 좀 늘어난다 그래도 어차피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 교육 업체라든가 이런 애들이 뭐 나름대로 실적이 나와요. 흥하지 뭐 교육업체가 지금 뭐 폭망해서 망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두세 애들한테 가던 걸 한 사람한테 얘는 무조건 잘 키워야 돼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 한 명, 뭐 두 명 이런 애기들한테 완전히 포커스가 돼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질량은 줄지 않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 관련주는 근데 교육 관련주라는 게 예전에 보면 뭐 어떤 그런 파동들 있을 때 아니 뭐 입시철 갔을 때 아니 이번 의대 파동 나와가지고 뭐 의대 정원이 엄청 늘어난다 이럴 때 한번 기회가 있었던 것뿐 사실 교육 관련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쎄 뭘로 이걸 이제 부흥을 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답답한 섹터 아닌가 싶어요. 인구는 기본적으로 줄는데 뭐 이번에 AI 교과서 이슈에 있어서도 뭐 먼저 정권이 추진한다 그러다가 지금 정부는 안 한다 그러거든요. 뭐 교육 그 AI 수석은 일부 뭐 하겠다 그러긴 하는데 전체적인 주류는 어쨌든 먼저 정권이 하던 건 안 해 이런 거기 때문에 AI 교과서 이런 것도 약간 뭐 딜레이 되거나 무산되거나 규모가 좀 축소되거나 이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튈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냥 저출산 이슈의 극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잠깐 움직이는 거 말고 결국은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활로는 제 생각에는 전인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교육받아서 제2의 뭐 삶을 사세요 이렇게 해서 전인 교육화가 어떻게 유도가 되면 그건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학들도 고민이 보면 입학하는 애들 계속 줄어드니까 고민인데 대학 건물들을 뭐 시니어들한테 빌려주거나 또 다른 뭐 야간 강의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해서 근근히 아니면 이제 외국 학생들 많이 유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선 진짜 뭐 교육의 어떤 백년대계가 어린애들 많이 나가지고 뭐 키우는 데다가 올인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이제 또 한 번의 교육 이런 걸로 좀 중년급 이사공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국가 차원에서 시행이 되면 교육이 좀 훨씬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일단은 좀 큰 그림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비중을 둬서 투자할 분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좀 더 올려주셨나요? 뭐야 발성법 한택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택하고 한싹하고 잠깐 헷갈렸는데 하도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한택이 그거죠. 한싹은 보안주 맞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똑같아요. 예. 어차피 다 살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은 뭐 발행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생각에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물론 그게 많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서 뭐 차라리 독점권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은 되더라도 뭐 나중에 사용자의 측면에서 봐서는 그 많은 복잡한 코인을 이리저리 쓰면서 할 거,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현금을 하나 쓰면 되는데 그 많은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코인으로 다 그걸 다 치환해 가지고 그 코인으로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냥 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건 알겠어. 그냥 그건 그렇게 쓴다고 쳐. 근데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코인을 하게 됐을 때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쓸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회색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근데 막 이리저리 난리니까 세계 뭐 유수의 기업들이 막 코인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도 하면 뭐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코인 그러고 앉았습니다만, 나중에 뭐 지금은 바람이라고 봐요. 세계적인 주류다 이러면서 우리가 뭐 대항마적인 코인이 필요해, 지금 이런 관점에서 막 붐업을 시키는 건 맞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진짜 코인 그렇게 막 한 200종류 나오면 그 용처에 맞춰가지고 코인을 다 그렇게 바꿔갖고 쓸 거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즐거운 일인데, 나중에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점이 언젠간 대두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많은 코인을 다 쓸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랑곳하지 않죠. 나중에 쓰든지 말든지는 둘째 문제고, 지금 세계적인 조류가 있고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어휘가 들어가는 종목이 그냥 센 거죠. 자, 이구산업 세게 올라가네. 다시 아까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가 다시 15% 16% 이렇게. 구리가 오전 한때 조금 별로였는데 이구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고, YG 플러스 8%대에서 9% 정도까지도 왔다 갔다 움직임 세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자사주 많은 기업 이런 것들에 지금 꽂혀서 뭐 증권주든 아니 일반 기업이든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붐업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다. 요거 정도. 개별 종목 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거대로 스테이블 코인 망한다는 정보들이 많네. 비트코인도 망할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안 망했지 딴 코인들 다 망했잖아요. 똑같은 논리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김치 코인들, 비트코인이 뭐 이더리움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졌는데, 그것들 중에 지금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면서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비트코인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달러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만 남는 거지, 나머지는 저는 솔직히 뭐에다 쓸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진짜로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리저리 막 코인 그래가지고 많은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나중 되면은 뭐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 흥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주 특별한 뭐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뭐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뭐 디바이스나 뭐 가치를 전해주는 데야 뭐 일부 흥하겠죠. 근데 여기저기 다 해갖고서는 다 쓰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 뭐 구리 관세도 관세지만 반도체 관세도 곧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구리에 앞서서 거기 어제 트럼프 발언에 따르면 제약 바이오 뭐 의약품도 200% 매길 건데 뭐 한 1년 반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겠다 이런 거고, 반도체도 곧 뭐 관세 정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사실 뭐 구리 연동도 조금은 있겠지만 이제 반도체 자체에 대한 관세도 트럼프는 지금 의중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봐서 상호관세 나오는 그 7월 말에서 8월 초 요때쯤 뭔가 결정이 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행항공주는 뭐 여름 성수기 시즌이니까 근데 뭐 당일날 표구해서 가는 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대한항공? 얼마 전에 뭐 일부 그 노랑풍선 뭐 이런 거 주가가 조금 들썩거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격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딜 가서 뭘 즐기시겠다는 거냐? 야, 더워 죽겠는데. 야, 우리나라 빼고 진짜 어디 뭐 지금 여름인데 시원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고 하대요. 딴 나라는 지금 전부 다 쪄 죽겠다 이런 판국인데, 여행 가고 뭐 항공주 좋은데 진짜 어딜 가서 뭘 즐기고 오실 거냐? 물론 지금 갈 사람들은 다 가겠죠. 거기다 이제 10월달 우리 뭐 한 열흘짜리 이상의 연휴 시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폭염이라든가 이런 뉴스가 하도 많다 보니까 가는 분들이 가겠죠. 근데 생각보다 막 여행주 항공주가 뭐 이번 시즌에 막 엄청나 이런 반응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그 10월달 그 즈음이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그 10월 초에 엄청나게 긴 연휴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한 9월달 정도쯤이 더 여행주나 이런 것들한테는 좋은 시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행주, 항공주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더 더워지고 더 막 기상이 이상하거나 이러면 이번에 뭐 일본도 대지진 난다고 해가지고 취소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안 가시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전 세계가 만약 참 바라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가 기후르다가 막 들끓어가지고 여름엔 더워 죽겠고 겨울엔 추워 죽겠고 이러면은 결국은 여행 수요라고 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후대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여행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 어디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더워 죽겠는데 어딜 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로 가? 그게 피서도 아니고 뭐 지금 여름 시즌에 아니 완전 이제 남반구 북반구가 다른, 뭐 지금 가면 글쎄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가야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뭐 반대 그 북반구 남반구를 나눠 갖고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선 전체적인 수요는 어떻게 보면 이 이상기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 줄어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살짝.
자, 뭐 유리기판은 대표적으로 PI 정도 보시면 되는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단식 그 뭐지 논두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매일 올라가는 섹터가 아니죠. 유리기판이 뭐 지금 상용화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와도 이제 문제인 것이 아직까지 가격적인 문제랑 또 이게 하이엔드급에는 좀 쓰이겠지만 기존의 뭐 플라스틱 기판을 완전 대체하는 흐름이 나올까?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전기차가 전부 다 전고체로 바뀌는 거냐? 마찬가지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유리기판이 대단한 성능이 있다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는 그러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쓰이는 용도는 좀 제한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나올 때까지는 간헐적으로 계속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림은 안 나오겠죠. 유리기판 이슈가 뭐 어느 회사에서 한다더라.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시각이 인텔이 왜 굳이 저걸 안 하기로 마음먹었지 이런 해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네들이 제일 먼저 한다고 뭐 난리치다가 뭐 어떻게 리소스가 없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형사가 뭐 하려다가 포기한 게 뭐 다른 애들한테 기회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저거 해서 돈 된다 아니면 뭐 내가 꼭 해서 성공할 거다 이게 성공할 만한 어떤 시장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또 생각을 해보다 내린 결론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텔이 포기했다라는 게 뭐 능력 부족이야 이렇게 치부하면서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3사는 좋아지는 거야 이런 그림도 나오겠지만 사실 뭐 인텔이 이번에 거의 뭐 망했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인텔이 하다가 안 했다라는 게 약간 유리기판에 대해서 약간 좀 갸웃하게 만드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다 보니까 또 11시 28분까지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야 진짜 뭐 증권주만 신났고 또 신규 며칠 안 된 녀석들 또 보험주 보험주 증권주 오늘은 은행주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 방위비 올려 이거에 이제 반응 나오는 것 같고 구리 관련주 조금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자사주 많은 기업들 세고 요게 오늘 뭐 주안점이네. 제 핵심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까 930분까지 오셨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10시에 뵐 테니까 많이들 또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굴 하니까 제 목소리 갖고 동굴 목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개인기 이렇게 부려보면서 동굴 목소리 김동엽이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맛점하시고 오후에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